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보험솔루션 오지원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비 엄마 아빠들이 고민하시는 산모 특약에 대해서입니다. 산모 특약은 주로 모성자 특약 또는 모성자 담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특약은 임신 출산 관련해서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이고, 일반적으로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최초 가입하실 때 한 번만 내시면 되시고, 보장은 출산 전부터 출산 후 42일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든 산모들이 산모 특약을 넣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산모 특약은 산모의 연령, 임신 주수 또는 치료력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으며, 최대 47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임신 주수로는 22주 6일 차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모 특약은 현재 총 17개의 특약들이 있으며 모두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불필요한 특약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특약들로만 구성하시면 되셔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산모 특약과 추천드리지 않는 특약들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추천드리는 산모 특약은 총 17개 중 5개인데, 첫 번째,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일당 1에서 120일 담보는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42일 이내에 임신 출산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부터 하루 만원씩 120일 한도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신 출산 관련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로는 대표적으로는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 제왕절개를 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 또는 조기 진통으로 인해 입원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임신 출산 질환 수술 담보는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42일 이내에 임신 출산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세 번째, 임신 중독증 진단 담보는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된 경우 가입 금액을 최초 1회 지급합니다. 임신 중독증으로는 전자간증과 자간증이 있는데, 전자간증은 임신 20주 이후 수축기 혈압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 이상이면서 단백뇨가 나타난 증상이고, 자간증은 임신 중 또는 출산 전 후에 고혈압으로 전신에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네 번째, 태반 조기 분리 진단 담보는 태반 조기 분리로 진단된 경우 가입 금액을 최초 1회 지급합니다. 여기서 태반은 임신 중 태아에게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정상적으로는 태아의 분만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태반 조기 박리는 출산 전에 태반이 자궁의 부착 부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분리가 되는 증상입니다. 다섯 번째, 출산 전 선별검사 이상소견 진단담보는 출산 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으로 최초로 진단된 경우 가입 금액을 최초 1회 지급합니다. 대표적으로 기형아 검사 시 고위험군으로 니프티 검사나 양수 검사를 했을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추천 특약으로는 첫 번째, 모성 사망 담보이며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42일 이내에 임신, 출산 및 산후 관련 특정 질병으로 사망 시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보장 금액도 적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산 진단 담보는 유산으로 진단된 경우 가입 금액을 최초 1회 지급합니다. 유산은 임신 20주 이전에 태아가 안타깝게도 죽는 현상인데, 전체의 임신의 약 20에서 30%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처음 3개월 이전의 발생률이 크며 그 이후에는 빈도수가 감소하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산 입원 일당 1에서 120일 담보는 유산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부터 1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며 120일 한도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위에 언급해드린 대로 유산 관련 특약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유산 수술 담보는 유산으로 수술 1회당 가입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일당 4에서 120일 담보는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42일 이내에
임신, 출산 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가 아닌 4일째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1일째부터 보상이 되는 특약으로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임신, 출산 관련 고혈압, 당뇨병 입원 일당 1에서 120일 담보와 4에서 120일 담보는 임신, 출산 관련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 또는 4일째부터 1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담보들은 이미 기존의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일당 1에서 120일 담보로만 구성해도 충분하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 상가 자궁 적출 수술 담보는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40일 이내에 여성 상가 관련 특정 질병으로 진단되어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 금액을 최초 1회 지급합니다. 여성 상가 관련 특정 질병으로는 유산된 임신 등이 있고 임신 출산 관련 자궁 적출을 한다면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되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특정 고위험 산모 질환 진단 담보는 특정 고위험 산모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가입 금액을 최초 1회 지급합니다. 특정 고위험 산모 질환에는 전치태반, 양수 과소증, 양수 과다증이 등이 있습니다. 전치태반은 태반의 위치가 비정상적인 경우이고 양수 과소증은 양수의 양이 300ml 이하로 비정상적인 상태이고 양수 과다증은 양수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이며 발생 빈도는 전체 임산부 중 0.4에서 1.5%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확률적으로 흔하지 않다고 하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열 번째, 다운 증후군 출산 담보는 태어난 자녀가 다운 증후군으로 진단된 경우 가입 금액을 최초 1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다운 증후군으로 진단되면 부모 마음이 아플 테고 보험금을 받자고 청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1번째, 분만 전후 출혈, 수혈 진단 담보는 분만 전후 출혈로 진단된 경우 가입 금액을 최초 1회 지급해주며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지도 않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2번째, 임신, 출산, 질환, 실손, 입원 의료비 통산 분만 일수 제외 담보는 임신, 출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가입 금액을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통원 치료는 보장이 안 됩니다. 또한 자연분만은 입원 5일째부터 보장이 되며 제왕절개는 입원 9일째부터 보장이 되지만 자연분만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일 정도만 입원을 하고 제왕절개는 5에서 7일 정도만 입원을 하기에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특약은 산모 특약 중에서도 유일하게 1회 납입 아닌 계약일로부터 분만 후 42일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니 보험료가 저렴하지는 않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모특약 추천과 비추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산모특약은 최초 1회만 내셔도 임신, 출산 관련 보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면서도 보장해주는 금액이 크지는 않은 편이라서 선택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산모특약을 같이 구성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되시고 영상 아래에 보시면 오픈 카톡방 링크도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